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참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진짜로 막 나가자는 건가요? 눈치도 안 봅니다. 이제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좌파의 실체라고 봅니다. 말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청렴하지만 그 뒤에는 국민의 희생이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이 성과를 자랑할 때 많은 의료진들은 그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법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보좌진이 카메라 눈에 띄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지시에 따른 행동은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시켰는데 보좌진이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더 문제죠. 안 시켰는데 무릎을 꿇으면 당장 일어나라고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양복 정장을 입은 보좌진이 두 팔을 올려서 그 무거운 장우산을 10분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서 반학생 전원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랑 똑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게요. 대변인이란 사람이 변명을 할 상황입니까? 도대체 누가 옆에 서서 우산을 든다고 지적을 합니까? 아니, 안 보이려고 무릎을 꿇었으면 괜찮다, 서 있어도 된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리고 이 보좌진의 부모님도 이 광경을 지켜볼 텐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법무부에서 일한다고 주변에 자랑을 그렇게 했을 텐데 이런 사람 대우도 못 받는 파라솔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 말이 먼저 나와야죠. 법무부 수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한마디 듣기 어렵습니다. 다 이해해서 남들도 이렇게 하는 관행이었다면 그럴 수 있죠. 우리 김정은 수령님도 우산을 혼자 씁니다. 비록 한 손은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장군들에게 지시하지만 우산만큼은 혼자 썼다고요. 솔직히 보좌진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우산을 누가 써준다는 것은 권위주의 이미지로 비칠 수 있기에 이렇게 연기를 한 것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수발을 그 측근들이 챙길 것입니다. 그래도 기자들이 있을 때는 혼자 한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만도 못한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던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쓰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2015년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도 우산을 쓰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산을 직접 안 쓰나 봤더니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대구 기념탑에 참배를 하러 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도 우산을 들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좌진이 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더라도 꽃을 들고 있어서 우산을 못 든 것 같지만 한 손이면 충분하지요. 이런 헌화 사진 뒤에는 우산을 받치고 있던 보좌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런 푸틴의 모습은 더 멋있더라고요. 폭우가 내립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우산을 쓰지 않고 폭우 속에서 헌화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연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연기라도 하자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앞에 병사들도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아 옷이 모두 젖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같이 젖으면서 국가와 전쟁 영웅에 대한 예를 기리는데 그 누가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국가에 대한 애정만 늘어날 뿐입니다. 저는 갑자기 김무성 대표의 노루패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당시에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비서진을 쳐다보지도 않냐며 비인간적이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진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김무성 대표가 평소에 검소한 척 연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원래부터 쿨한 이미지를 풍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떠한 웃음도 나지 않고요. 그야말로 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을 혹시나 상하게 할까 주변 보좌진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화만 납니다. 강 차관은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했다. 그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우산을 들고 브리핑을 했으면 비효율적이고 엄숙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푸틴은 비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솔한 사람이었고요. 어디 비 오는 날에 비를 만나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번 강 차관이 발표한 내용이 바로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국적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프간 입국자들이 뭐라고요? 물론 생명으로서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아프간인들이 김포에 있는 5성 호텔에서 묵게 됩니다. 격리를 필요로 해야 하기에 1인 1실을 사용하게 되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할랄 푸드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 방안을 말하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은 인간 취급도 안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꺼려집니다. 갈수록 인간성에 대한 실망만 늘어나게 되거든요.
잠시 개그맨 유재석 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없는 누구나 좋아하는 연예인 1호라고 한다면 유재석 씨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낸 인물입니다. 파란색 모자와 파란색 신발을 쓰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를 보면서 모자를 한번 만지며 그 색을 한 번 더 인식시킵니다. 정치를 모르는 학생들이 이 유재석의 투표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파란색에 대한 감정을 선거와 연관시키게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넛지가 이것입니다. 평소에 검소한 이미지로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한 편당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방송을 합니다. 재방송을 하면 이에 대한 절반의 출연료를 연금처럼 받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점은 단순히 출연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비판하면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할 이유가 없죠. 사회주의로 가야죠. 다만 본인은 그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실상은 그 누구보다 많은 출연료를 요구하고 주진우, 김재동, 이승환 이런 사람들 예능을 끌어들여 방송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이 좌파 연예인들은 날이 갈수록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 사람들이 검소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아시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잡혀서 19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회개하여 선을 추구하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법이 없었을까요? 판사, 검사, 변호인도 있습니다. 장발장이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것은 빵을 절도할 때 가게 유리를 깨고 훔쳤으며 전면 금지되었던 밀렵을 하다 적발이 되었고 불법 무기 또한 소지하여 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억울하다며 탈옥 시도를 계속하다가 14년이 가중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머가 섞여 있지만 장발장이 훔친 빵의 크기가 사람 크기만한 엄청난 빵이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알던 그 선하고 정의로운 모습 이면에는 수많은 범법 행위를 한 전과자가 있습니다. 다만 성당에서 미리엘 주교를 만나면서 바뀐 것이죠. 우리는 항상 겉에 보이는 이면에 신경을 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벤츠와 샤넬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명품을 더 많이 구매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저도 남한테 지적을 못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겉과 속이 다르진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위선과 정의를 구분할 능력을 길렀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조금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별도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 또 다른 후원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